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되겠고요. 현재 시간 12월 9일 월요일 3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정부고요.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을 추진해 왔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12월 3일입니다. 이때 저녁에 군사 쿠데타를 했었죠.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국회에 총을 든 군인들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내란죄다 아니다 얘기가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탄핵으로 갔습니다. 탄핵으로 갔는데 여기 이제 포결을 해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표를 그러니까 찬반 투표에 들어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안이 폐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혼란한 정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식 회생방을 하고 있고요. 무료 체험기간 2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숫자 5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테크윙, 폴라리스 오피스, 삼성중공업, 신성델타테크, JYP, 이수페타시스, DS단석, 네오생까지 모두 다 수익이 났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근근히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뭐 저희랑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눈팅을 해도 좋으니까 010-8298-7761번 오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이 원자력에 대한 부분 기대감으로 갔었던 것이고, 윤석열이 만약에 비상계엄령 선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주가는 제가 봤을 때 더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바로 이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 3월 달에 걸려 있어서 여기에 아마 집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로 올라갔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날 본인의 욕심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런 말은 그렇지만 망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치의 불안정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명분이 부족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납득이 가지 않는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철수를 했습니다. 보이콧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김건희 특별법을 조사를 했는데요. 찬반이 198표 나오고 반대가 102표인가요? 맞아. 300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02표가 나왔습니다. 2표 차이로 김건희 특별법은 무산됐고요. 그 다음으로 나왔던 표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냥 자리를 빠져나갔고요. 이게 200석이 되어야 통과가 되는 것인데 또한 200석 그러니까 참석자가 200개 이상 해야 이게 개통이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안철수 의원 제외하고 다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뭐 김예지 의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한 명이 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195명이고 200명이 참가해야 되는 투표에 5명이 모자라서 이 안건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심해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기의 권력을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금융시장을 망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탄핵을 반대하려고 했었으면 차라리 반대표를 던져야 하지 않았냐. 근데, 그것도 아니고, 투표를, 그러니까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권한조차도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을 더 악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국민의힘을, 뭐, 더불어민주당을 완벽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더 가중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죠? 이 탄핵하기 전에 담화를 하나 2분짜리 쇼츠죠. 쇼츠 하나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제2의 쿠데타는 제2의 비상계엄은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모든 것들을 우리 당에 맡긴다. 즉 여당 새누리가 아니죠. 국민의힘에 맡기겠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게 지금 다수당이 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여기를 빼고 여기와만 의논을 해서 이게 집행이 될까요? 의결수, 정족수 부족으로 이거 안 됩니다. 될 가능성이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이제 담화를 발표해서 한다면 여야와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당하고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더 왔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코스닥은 5%가 넘게 빠졌습니다. 세상이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거의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 빠졌고요. 오늘 코스닥이 33포인트 빠졌습니다. 정말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거의 코로나 터진 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빠집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면서 그 전부터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금요일날 그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되면 지금 고수해 왔었던 원자력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많은 자금들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중 축소를 계속해서 들여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하락이 정말 어디서 멈출지는 저도 모르고요. 저도 모르고 이거는 아마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원자력 정책이 고수가 된다면 얘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원자력 정책이 아예 폐기가 된다면 이거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수원에서는 어쨌든 내년 3월 본계약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좀 비중 축소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느냐?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멈출지를 몰라요. 그래서 집중 축소를 하시고 이게 확실하게 멈추고 난 다음에 멈췄죠?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그때 전략 매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요. 그리고 하락이 멈추었을 때 다시 사서 올라갈 때 전략 매도를 한번 노려보자. 그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시장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차트고 그 다음에 재무고 그 다음에 기업의 비전이고 하나도 지금 맞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투매가 나오고 있는데 이 투매를 지금 막을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데 개인들이 너무 물량을 다 공포에 다 던져버려가지고 지금은 참 쉽지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이제 이런 주식시장에서는요, 힘은 들지만 버티실 분도 버티시고요. 정말 못 버티겠다라고 하시면 손실이 작다면 손절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했다가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들어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힘내십시오. 010-8298-7761 5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